지금 이 순간에도 7분에 1명씩 대한민국의 평범한 어르신들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어제까지 멀쩡하던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과 이름을 하얗게 잊어버리는 치매라는 잔인한 병마에 조용히 삶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반드시 말씀드려야 할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뇌를 맑게 하겠다고, 혈관을 튼튼히 하겠다고 매일 아침 정성껏 챙겨 드시는 바로 그 견과류가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는 순간 오히려 여러분의 뇌혈관을 조용히 막아버리는 가장 무서운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텔레비전에서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자식들이 사다 주니까, 주변에서 다들 드신다고 하니까 아무런 의심 없이 매일 한 줌씩 집어 드시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지금 냉장고 안에 몇 달째 묵혀두고 조금씩 꺼내 드시는 견과류가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시장이나 마트에서 겉보기 좋고 값싼 대용량 봉지에 담긴 것을 아무 생각 없이 사서 드시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게 드시고 계신다면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의 남은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12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뇌혈관을 진짜로 살려내는 견과류 3가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뇌세포 깊숙한 곳까지 완벽하게 흡수시키는 정확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낱낱이 밝혀드릴 것입니다. 단순히 몸에 좋으니 많이 드시라는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시간에 몇 알을 어떻게 씹고 무엇을 마셔야 하는지, 그 정확하고 과학적인 생존 지침을 처음으로 낱낱이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혼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주변에 매일 견과류를 챙겨 드시는 소중한 분이 계신다면 지금 바로 공유 버튼을 눌러 그분께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 하나가 오늘 밤 누군가의 부모님을 끔찍한 수술대 위에서 구해내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대학병원 중환자실과 응급실의 수많은 어르신들의 뇌혈관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참혹한 현장을 직접 목격해온 신경과 전문의입니다. 저는 그 긴 세월 동안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완전히 예방할 수 있었던 비극 앞에서 속절없이 쓰러지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멀쩡하게 손주들과 저녁을 드시던 분이 다음날 아침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평생을 건강하게 사셨다고 자부하시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가족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그 비극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특정 회사의 제품을 판매하거나 값비싼 건강보조식품을 홍보하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단 하나의 이유는 잘못된 정보와 그릇된 식습관이 만들어낸 비극을 더 이상 침묵하며 지켜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20년 임상 경험과 의사로서의 모든 명예를 걸고 제 친부모님을 진료하는 간절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오직 생명을 살리는 진실만을 말씀드릴 것을 엄숙히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뇌혈관이 도대체 얼마나 가늘고 연약한지 짐작이나 가십니까? 가장 미세한 뇌혈관은 여러분의 머리카락 한 가닥보다도 훨씬 더 가늘고 섬세합니다. 그 가느다란 관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60년, 70년, 80년을 묵묵히 펌프질을 해오고 있습니다. 오래된 수도관의 세월이 쌓이면 안쪽 벽에 녹이 끼고 물때가 쌓이듯 우리의 뇌혈관도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탄력을 잃고 내벽이 두꺼워지며 피가 흐르는 통로가 조금씩 좁아지게 됩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이치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좁아지는 속도를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얼마든지 빠르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매일 짜고 매운 음식에 길들여진 우리의 식습관이 더해지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나빠집니다. 건강을 챙기겠다며 무심코 집어드시는 소금과 설탕이 잔뜩 코팅된 가공 견과류는 여러분의 혈액을 빠른 속도로 끈적끈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과도하게 들어온 나트륨과 나쁜 콜레스테롤이 뒤엉키면 맑아야 할 혈액은 마치 한겨울 공사판 바닥에 굳어가는 진흙탕처럼 찐득찐득한 찌꺼기 덩어리로 변하게 됩니다. 이 끈적한 피가 머리카락보다 가는 혈관을 통과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흐름이 느려지다가
혈관 벽에 찌꺼기들이 하나둘 들러붙기 시작하고 결국 어느 순간 완전히 꽉 막혀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무런 예고 없이 우리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뇌경색의 잔인한 발생 원리입니다. 특히 겨울 아침이 가장 위험합니다. 서울의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지고 찬바람이 뺨을 스칠 때 우리 뇌혈관은 무방비 상태로 추위에 노출되어 순식간에 쪼그라들고 수축해버립니다. 바로 이 시간대에 새벽 화장실을 가려고 이불 밖으로 나오는 그 짧은 순간에 수많은 어르신들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십니다. 혈관이 가장 좁아져 있고 피가 가장 끈적한 그 찰나의 순간이 바로 생과 사의 갈림길이 되는 것입니다. 대한뇌졸중학회의 최신 연구 자료에 따르면 뇌혈관이 막히는 순간부터 단 1분 만에 무려 200만 개의 뇌세포가 돌이킬 수 없이 파괴된다고 명확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국립보건원의 임상 데이터에 따르면 이렇게 손상된 미세혈관들은 결국 인지 기능을 되돌릴 수 없이 떨어뜨려 혈관성 치매로 이어질 확률을 기하급수적으로 높인다고 합니다. 한 번 발생한 뇌경색은 현대의학의 기술로도 완벽하게 회복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예방은 여러분이 매일 앉으시는 식탁 위에서 여러분의 젓가락 끝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좁아지고 막혀가는 뇌혈관을 도대체 무엇으로 뚫어내고 청소해야 하겠습니까? 지금부터 제가 20년 임상 경험을 통해 확인한 3가지 생명의 씨앗을 하나씩 낱낱이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호두입니다. 호두의 생김새를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우리 뇌의 주름진 모양과 너무나도 흡사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옛 조상들이 호두를 먹으면 머리가 좋아진다고 믿었던 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의 경험이 축적된 놀라운 통찰이었던 것입니다. 호두에는 식물성 오메가3인 알파리놀렌산, 즉 ALA라는 성분이 그 어떤 견과류보다 압도적으로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혈관 내벽에 들러붙어 있는 나쁜 콜레스테롤, 즉 LDL, 콜레스테롤이라는 끈적한 찌꺼기 덩어리를 강력하게 쓸어내리는 훌륭한 혈관 청소부 역할을 수행합니다. 추운 겨울날 혈관이 쪼그라들어 피가 제대로 통하지 않을 때 이 알파리놀렌산은 굳어버린 혈관 벽에 매끄럽게 기름칠을 해주고 딱딱해진 혈관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생명수와도 같은 성분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마주했던 71세 이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심각한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동시에 앓고 계셨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 당장 내일 뇌경색이 찾아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매일 밤 주무실 때마다 혹시 내일 아침 눈을 뜨지 못하고 가족과 영영 이별하게 될까봐 극심한 두려움에 시달리시던 분이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한 자식들에게 병든 몸으로 짐을 지우게 될까봐 남몰래 눈물을 훔치며 절망하시던 분이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값비싼 수입 영양제 대신 매일 아침 정확히 호두 7알을 챙겨 드시라는 처방을 내렸습니다. 가공 공장에서 소금이나 설탕을 잔뜩 버무려 만든 가짜 견과류가 아니라 자연이 준 그대로의 생호두를 드시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놀랍게도 정확히 석 달 뒤 혈액 검사를 진행했을 때 이 어르신의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는 의사인 저조차 믿기 어려울 정도로 뚝 떨어져 마침내 안전한 정상 범위를 완벽하게 회복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가장 치명적인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호두에 떫고 쓴맛이 입에 맞지 않는다며 그 얇은 갈색 속껍질을 손으로 정성껏 벗겨내고 하얀 알맹이만 골라 드십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에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입에 쓰다며 쓰레기통에 버리시는 바로 그 얇은 갈색 속껍질에 혈관이 늙고 병들며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폴리페놀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무려 90% 이상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껍질을 벗기고 하얀 알맹이만 드시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보약을 밤새 다려놓고
진짜 약효가 담긴 진액은 바닥에 버린 채 맹물에 뜬 기름기만 삼키는 것과 똑같이 어리석고 위험한 행동입니다. 치아에 닿는 느낌이 조금 껄끄럽고 혀 끝에 떫은 맛이 강하게 느껴지시더라도 그것이 바로 죽어가는 혈관을 다시 살려내고 뇌세포의 만성염증을 끄는 생명의 맛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반드시 껍질째 꼭꼭 씹어 드셔야만 합니다. 호두는 하루에 딱 7알이라는 적정량을 반드시 지키십시오. 몸에 좋다고 욕심을 내어 한 번에 20알, 30알을 드시면 과도한 지방이 오히려 혈액 속에 떠다니며 혈관을 다시 막아버리는 역효과를 냅니다. 두 번째 생명의 씨앗은 바로 아몬드입니다. 우리 뇌세포는 나이가 들면서 마치 가을비를 맞고 방치된 오래된 자전거 체인처럼 서서히 녹이 슬고 뻣뻣하게 굳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뇌세포가 산화되는 과정을 온몸으로 막아내고 뇌의 노화를 근본적으로 늦추는 강력한 방어막이 바로 아몬드입니다. 아몬드에 듬뿍 들어있는 비타민, 이는 우리 뇌 신경세포를 겹겹이 감싸고 있는 얇은 보호막을 튼튼하게 재건하여 귀중한 뇌세포가 파괴되는 것을 막아주는 최고의 뇌신경 보호 장비입니다. 비타민 E가 충분히 공급되면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세포의 손상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고 치매로 이어지는 신경염증 반응이 강력하게 억제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마주했던 74 세김 어르신의 가슴 아픈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어르신은 어느 날부터인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스러운 손주들의 이름이 입가에서만 맴돌 뿐 도무지 떠오르지 않아 덜컥 겁이 나셨다고 털어놓으셨습니다. 가스레인지 불을 끄는 것을 깜빡해 냄비를 까맣게 태우는 일이 하루가 멀다 하고 잦아지면서 혹시 내가 그 무서운 치매에 걸려 자식들의 인생에 크나큰 짐이 되는 것은 아닌지 매일 밤 뜬 눈으로 지사으며 극심한 불안감에 떨고 계셨습니다. 저는 절망의 늪에 빠진 김 어르신께 값비싼 수입 영양제나 부작용이 우려되는 독한 약 대신 매일 아몬드를 정확한 방법으로 챙겨 드시라는 처방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다시 병원 문을 열고 들어오신 김 어르신은 손주들의 이름을 또렷하게 부르시며 예전의 맑고 환한 미소를 완전히 되찾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무나도 중요하고 치명적인 함정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아몬드가 뇌에 좋다는 방송만 보고 당장 시장이나 마트로 달려가 딱딱하게 볶은 구운 아몬드를 사서 우적우적 씹어 드시려는 분들은 지금 당장 그 행동을 멈추셔야 합니다. 연세가 드시면 자연스럽게 잇몸이 주저앉고 치아가 약해집니다. 이 돌덩어리처럼 단단하고 수분이 바짝 마른 아몬드를 약한 치아로 대충 씹어서 삼키게 되면 우리 몸은 그 귀한 비타민 이를 단 1%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소화액이 점점 말라가는 노년기에 얇고 약한 위장벽에 끔찍한 상처를 내고 지독한 소화불량과 고통스러운 위경련을 일으키는 흉기로 변해버립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제일 가는 명약이라도 내 몸이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것은 약이 아니라 위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이 딱딱한 아몬드를 어떻게 먹어야 늙고 병든 뇌세포 깊숙한 곳까지 비타민 E가 쏙쏙 스며들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정답은 바로 불림과 분쇄에 있습니다. 씹는 힘이 약하신 어르신들은 생아몬드를 반드시 따뜻한 물에 반나절 이상 푹 불려서 만졌을 때 물렁물렁해질 정도로 부드럽게 만드신 후 드셔야만 합니다. 물에 충분히 불리는 과정에서 아몬드 껍질 표면에 붙어있는 소화방해 물질과 불순물이 깨끗하게 빠져나가고 식감은 마치 푹 삶은 밤처럼 부드러워져서 위장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게 됩니다. 만약 불려 먹는 것조차 번거로우시다면 믹서기에 넣고 아주 고운 가루 형태로 곱게 갈아서 따뜻한 물이나 달지 않은 순수한 두유에 한 숟가락씩 타서 천천히 음미하며 마시는 것도 뇌세포 흡수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평소 위가 아프고 소화가 안 돼서 견과류를 멀리 하셨던 분들도 이 정확한 방법대로만 실천하시면 속쓰림 하나 없이
매일 뇌세포를 젊게 만드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생명의 씨앗은 바로 피스타치오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뒷목이 뻐근하고 머리가 무겁게 짓눌려서 언제 내 뇌혈관이 툭하고 터져버릴지 모른다는 시한폭탄 같은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매일 아침 저녁으로 독한 혈압약을 한 줌씩 챙겨 드시면서도 찬바람만 쌩하고 불면 혈압계 수치가 미친 듯이 널뛰기를 해서 철렁 내려앉는 가슴을 쓸어내리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번째 씨앗에 온 신경을 집중하셔야만 합니다. 많은 분들이 피스타치오를 그저 텔레비전을 보며 심심할 때 까먹는 비싼 외국산 간식거리 정도로만 가볍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 작은 초록색 알맹이 속에는 늙고 굳어버린 혈관을 살려내는 기적 같은 의학적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피스타치오에는 루테인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과 함께 혈관 속 찌꺼기와 잉겨 나트륨을 몸 밖으로 시원하게 배출해내는 칼륨이 그 어떤 견과류보다 풍부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좁고 딱딱해진 뇌혈관에 뜨겁고 끈적끈적한 피가 강한 압력으로 솟구치면 이미 탄력을 잃은 늙은 혈관 벽은 그 무자비한 압력을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풍선처럼 얇게 부풀어 오르다가 결국 참혹하게 터져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평화롭던 한 가정을 순식간에 지옥으로 무너뜨리는 뇌출혈의 끔찍한 실체입니다. 피스타치오 속에 가득 찬 이 귀중한 성분들은 팽팽하게 긴장되어 금방이라도 찢어질 듯한 혈관 벽을 마치 부드럽고 탄력 있는 고무줄처럼 유연하게 늘려주고 혈관이 받는 무서운 압박감을 세우르륵 풀어주는 천연 혈관 확장제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합니다. 그런데 제가 진료실에서 혈압이 높은 어르신들께 피스타치오를 선뜻 권해드리기가 너무나도 두렵고 망설여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동네 전통시장이나 길거리 트럭에서 비닐봉지에 담아 흔히 파는 피스타치오들은 대부분 여러분의 목숨을 노리는 치명적인 독을 교묘하게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상인들은 오래되어 눅눅해진 견과류를 겉보기에만 먹음직스럽게 꾸미기 위해 정체불명의 인공색소를 들이붓고 어르신들의 입맛을 자극하려고 화학 맛소금을 눈보라처럼 두껍게 코팅하여 쌓아놓고 팝니다. 혈압을 낮추겠다며 이 짠 소금 범벅에 피스타치오를 한 줌 집어서 입에 털어 넣으시는 순간 여러분은 혈관을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혈압을 폭발적으로 치솟게 만드는 돌이킬 수 없는 자하의 행위를 저지르시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병원에서 처방해준 혈압약을 꼬박꼬박 먹는데도 도무지 혈압이 정상으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어르신들의 식탁을 찬찬히 살펴보면 10중 8구 이런 소금과 인공 첨가물에 찌든 가짜 견과류들이 버젓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스타치오를 고르실 때는 껍질이 자연스럽게 벌어져 있고 알맹이 겉면에 하얀 소금 가루나 반질반질한 기름기가 전혀 묻어있지 않은 100% 자연산 무염 피스타치오만을 아주 깐깐하게 고르셔야만 합니다. 하루 섭취량은 20알을 절대 넘기지 마십시오.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다 쓰이지 못한 지방이 혈액 속에 떠다니는 중성지방으로 변질되어 다시 혈관을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뇌혈관을 살리는 3가지 생명의 씨앗을 확인하셨다면 이제부터는 그것들을 온전히 내 몸속 피와 살로 만들어내는 가장 결정적이고 위대한 실천 단계로 넘어가야만 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제일 좋은 명약이라고 할지라도 내 몸에 흡수시키는 정확한 방법을 모른다면 그것은 위장만 혹사시키는 짐덩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그 어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도 결코 알려주지 않았던 기적의 333 섭취 공식을 아주 상세하게 낱낱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숫자는 바로 아침 7시라는 황금의 시간입니다. 밤새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땀과 호흡을 통해 엄청난 양의 수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결과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여러분의 혈액은 마치 물기가 바짝 마른 갯벌의 진흙처럼 하루 중 가장 끈적끈적하고
치명적인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따뜻한 이불 밖을 빠져나와 서늘한 새벽 공기에 몸이 노출될 때 뇌혈관은 극한의 추위를 느끼며 강하게 수축하고, 바로 이 시간대에 수많은 어르신들이 화장실을 가시다가 뇌경색으로 픽 쓰러지십니다. 따라서 기상 직후인 아침 7시에 3가지 견과류를 챙겨 드시는 것은 단순히 빈속을 달래는 가벼운 간식이 아닙니다. 밤새 꽁꽁 굳어있던 심장과 혈관에 생명의 시동을 걸고 윤활유를 들이붓는 아주 숭고한 구명의식과도 같습니다. 두 번째 숫자는 바로 30번이라는 인내의 씹기 과정입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성격이 급하시거나 치아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견과류를 입에 넣자마자 서너 번 대충 오물거리다가 꿀꺽 삼켜버리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견과류는 본질적으로 식물이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아주 단단하게 뭉쳐놓은 고밀도의 식물성 지방 덩어리입니다. 이것을 대충 씹어 위장으로 넘겨버리면 소화액이 턱없이 부족한 노년기에 얇고 연약한 위장은 이 단단한 지방 덩어리를 스스로 분해하지 못하고 그대로 장으로 흘려보내게 됩니다. 비싼 돈을 주고 정성껏 챙겨 먹은 영양분이 뇌로 가기는커녕 오히려 소화불량이라는 고통스러운 가스로 돌변하여 하루 종일 배를 콕콕 찌를 뿐입니다. 여러분의 입안에서 자연스럽게 분비되는 맑은 침 속에는 굳은 지방을 부드럽게 분해하는 강력한 소화효소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입에 견과류를 넣으셨다면 속으로 천천히 숫자를 세며 무조건 30번 이상 아주 잘게 부서질 때까지 집중해서 씹으셔야 합니다. 입안에서 고소한 즙이 완전히 흘러나와 마치 부드러운 물처럼 변할 때까지 오래오래 씹고 음미하는 그 끈질긴 인내심이 바로 딱딱하게 굳어가는 뇌세포를 부드럽게 깨워내는 의학적 마법의 열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숫자는 바로 45도의 따뜻한 물 150ml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모든 섭취 과정의 완벽한 완성이자 오늘 제 강의의 가장 핵심적이고 위대한 생존 기술입니다. 견과류를 30번 꼭꼭 씹어 삼키신 직후에 반드시 천보다 약간 높은 45도 정도의 따뜻한 물을 반 컵 정도인 150ml만큼 천천히 나누어 마셔주셔야 합니다. 그 이유를 아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삼겹살을 구워 먹고 난 뒤 하얗게 굳어버린 기름진 프라이팬을 차가운 얼음물로 씻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얀 기름기가 돌덩어리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려 아무리 독한 세제와 수세미로 벅벅 문질러도 절대 닦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따뜻한 물을 붓는 순간 굳어있던 기름은 순식간에 사르르 녹아내려 아주 부드럽고 깨끗하게 씻겨 내려갑니다. 여러분의 뇌혈관 사정도 이와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견과류를 먹고 습관적으로 찬물을 들이켜면 위장 속에서 지방이 차갑게 굳어버려 소화 기능이 멈추고 생명 물질들은 그곳에 갇혀버립니다. 하지만 45도의 따뜻한 물이 위장으로 들어가면 정성껏 씹어놓은 견과류의 혈관, 청소 물질과 뇌신경 보호 비타민이 아주 부드러운 액체 상태로 녹아내리면서 체내 흡수율이 폭발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게다가 이 따뜻한 물은 밤새 추위와 긴장감에 오그라들었던 뇌혈관을 넓고 편안하게 확장해주는 천연도로 확장 공사를 스스로 수행합니다. 넓게 활짝 열린 혈관이라는 고속도로를 타고 견과류의 생명 물질들이 뇌세포 구석구석 가장 얇은 모세혈관까지 거침없이 뚫고 들어가 맑고 깨끗한 영양을 듬뿍 공급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가정에서 45도라는 물의 온도를 쉽게 맞추시려면 펄펄 끓는 뜨거운 물 반 컵에 식탁 위에 두었던 미지근한 생수 반 컵을 1:1로 섞으시면 위장에 가장 편안하고 이상적인 온도가 완성됩니다. 굳이 150ml로 제한하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아침 공복에 너무 많은 양의 물을 한꺼번에 벌컥벌컥 들이켜면 밤새 휴식을 취하던 신장에 갑작스러운 과부하를 일으키고 묽어진 위액이 오히려 견과류의 소화를 심각하게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딱 종이컵 한 컵 분량인 150ml의 따뜻한 물이야말로 늙은 위장을 부드럽게 코팅하고 견과류의 알짜배기,
영양소만을 쏙쏙 뽑아내어 뇌혈관 속으로 힘차게 밀어넣는 가장 완벽한 생명수 역할을 합니다. 아침 7시에 드시고 30번 씹으시고 45도 물 150ml를 마시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뇌혈관을 그 어떤 노인성 질환 앞에서도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생존의 333 공식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생명의 씨앗과 333 공식을 실천하시기로 결심하셨다면 반드시 알고 넘어가셔야 할 마지막 경고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시면 앞서 말씀드린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끔찍한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훌륭하신 어르신들은 젊은 시절 너무나도 지독한 가난과 뼈저린 배고픔을 묵묵히 견디며 살아오셨기 때문에 먹을 것을 함부로 버리는 행동을 마치 하늘이 내리는 큰 죄악처럼 무겁게 여기십니다. 자식들이 모처럼 사온 귀한 견과류를 차마 다 드시지 못하고 아끼고 또 아끼시느라 겹겹이 비닐봉지에 꽁꽁 싸매어 냉장고나 냉동실 맨 구석자리에 몇 달이고 심지어 1년이 훌쩍 넘도록 방치해 두시는 경우가 진료실에서 보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그 알뜰하고 순박한 습관이 도대체 어떻게 여러분의 남은 생명을 무참히 갉아먹고 평화롭던 온 가족의 삶을 하루아침에 지옥 구덩이로 몰아넣는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경고하고자 합니다.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 같은 견과류는 본래 수분이 아주 적고 지방 성분이 꽉 차 있어서 공기와 조금만 접촉하거나 주변 온도가 미세하게 변하기만 해도 무서운 속도로 산패가 진행되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치명적인 미세, 곰팡이가 소리 없이 피어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냉장고나 냉동실은 차가우니 절대적으로 안전한 무균 금고일 것이라고 굳게 믿고 계시지만 그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찬을 꺼내려고 냉장고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바깥의 따뜻한 공기가 훅 밀려 들어가면서 차가운 견과류 봉지 안쪽에는 이슬처럼 습기가 축축하게 맺히게 됩니다. 이 축축한 습기는 생명을 위협하는 독성 곰팡이가 번식하기에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온상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피어나는 곰팡이는 우리가 식빵 테두리에서 보던 그런 가벼운 곰팡이와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이 곰팡이는 세계보건기구가 공식적으로 규정한 1급 발암 물질이자 혈관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치명적인 독소인 아플라톡신을 쉼없이 뿜어냅니다. 이 아플라톡신이라는 악마 같은 독소는 여러분이 아무리 펄펄 끓는 뜨거운 물에 삶거나 가스레인지, 센 불에 바짝 볶아도 절대 죽지 않고 그 독성이 사라지지 않는 아주 지독한 존재입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당직을 서던 어느 추운 겨울밤 직접 심폐소생술을 하며 온몸이 땀 범벅이 되도록 살려내려 애를 썼지만 결국 가족들의 통곡 속에 비참하게 눈을 감으신 73최 어르신의 끔찍한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최 어르신은 사랑하는 며느리가 지난 명절에 건강하시라며 사온 비싼 수입산 캐슈넛을 참아 아까워서 다 드시지 못하고 냉장고 야트막한 구석에 장장 7개월이 넘도록 고이 보관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나서 꺼내보니 겉보기의 색깔이 조금 푸르스름하게 변해 있었고 코를 찌르는 퀴퀴한 곰팡내가 진동했지만 최 어르신은 그 비싼 것이 아까운 마음에 곰팡이가 심하게 핀 부분만 손으로 털어내고 남은 것을 몽땅 입에 털어넣어 씹어 드셨습니다. 그리고 단 3일 뒤 초의 어르신은 급성 간부전으로 얼굴이 새노랗게 변한 채 뇌혈관 여러 군데가 동시다발적으로 꽉 막혀버리는 치명적인 다발성 뇌경색으로 바닥에 쓰러지셨습니다. 아플라톡신 독소가 몸에 들어와 해독을 담당하는 간세포를 무참하게 파괴해버렸고 독으로 가득 찬 혈액이 온몸을 돌며 뇌혈관 내벽에 극심한 급성염증을 폭발시켜 거대한 혈전 덩어리가 뇌로 쏟아져 들어간 것입니다.
응급실로 한달음에 달려온 아들과 며느리는 이미 새카맣게 죽어가는 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부여잡고 피눈물을 흘리며 오열했지만 독소는 이미 온몸의 주요 장기를 잔인하게 멈추게 한 뒤였습니다. 단돈 몇만 원어치의 상한 견과류가 아까워서 차마 쓰레기통에 버리지 못했던 그 찰나의 미련이 결국 수천만 원이라는 엄청난 중환자실, 병원비 청구서로 처참하게 돌아왔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가족과 영원히 이별하게 만드는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비극을 불렀습니다. 상하고 냄새나는 음식을 과감하게 버리는 것은 결코 하늘에 죄를 짓는 나쁜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곰팡이가 잔뜩 핀 독약을 아깝다며 내 몸속에 집어넣어 스스로 소중한 생명을 갉아먹고 곁에 남은 가엾은 가족들에게 평생 다 갚지 못할 끔찍한 병원비, 빚더미와 씻을 수 없는 죄책감을 안겨주는 것이야말로 진짜 용서받지 못할 크나큰 죄악입니다. 영상이 끝나는 즉시 무조건 냉장고와 찬장을 샅샅이 뒤지셔서 사온 지 한 달이 훌쩍 넘었거나 코를 댔을 때 퀴퀴한 쩐내가 진동하거나 알맹이, 색깔이 조금이라도 탁하고 어둡게 변한 견과류가 단 한 알이라도 있다면 미련 갖지 마시고 비닐봉지로 가차없이 쓰레기통에 내다 버리셔야 합니다. 냉동실에 얼려두면 곰팡이도 얼어 죽을 것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영하 20도의 꽁꽁 언 냉동실 안에서도 곰팡이 포자는 죽지 않고 동면하듯 살아남아 호시탐탐 여러분의 약해진 몸을 노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견과류를 구입하실 때는 대용량으로 포장된 싼 물건에 절대 현혹되지 마시고 반드시 이 주일 안에 모두 드실 수 있는 아주 작은 소포장 제품만을 고집스럽게 구매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함께 다가올 봄날을 한번 머릿속으로 찬찬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간절하게 알려드린 이 생존의 지침들을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묵묵히 그리고 단호하게 실천해 나가신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그 어떤 두려움도 없는 평온한 축복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뇌혈관이 막힐까봐 매일 밤 잠 못 이루며 치사우던 불안한 시간들은 영원히 사라지고 맑고 깨끗해진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따뜻한 생명력이 힘차게 흘러넘치게 됩니다.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는 공원 산책로를 휠체어나 지팡이에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의 두 다리로 당당하고 힘차게 걸으시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식들의 어깨에 병수발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고 손주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정하게 부르며 맑은 정신으로 온전한 100세 시대를 누리시는 것만큼 가슴 찬 노후는 없을 것입니다. 건강한 할머니 할아버지의 따뜻한 미소와 든든한 손길이 자식들의 팍팍하고 힘든 삶을 버텨나가게 하는 가장 큰 기둥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온전히 살아내시는 것 자체가 남은 가족들에게는 그 어떤 선물보다도 값진 가장 큰 효도이자 위대한 사랑입니다. 내일 아침이 밝아오는 순간부터 당장 333 공식을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독하게 실천에 옮기시겠다고 결심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댓글창에 한글로 실천이라고 딱 2글자를 적어주십시오. 여러분이 직접 손으로 남기신 그 실천이라는 2글자가 뇌경색과 치매라는 무서운 어둠을 몰아내고 건강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스스로와의 거룩하고도 강력한 생명 연장의 서약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토록 간절하게 알려드린 뇌혈관 생존의 지혜를 부디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말고 주변의 소중한 오랜 벗들과 가족들에게 널리 나누어 주십시오. 이 작고 따뜻한 나눔의 실천 하나가 누군가의 늙은 부모님을 뇌경색의 깊고 캄캄한 슬픔으로부터 구원해내는 위대한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늙고 병든 혈관의 무서운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주 앉아 웃음꽃을 피우며 눈부시고 아름다운 100세 시대를 당당하고 활기차게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기억하셔야 할 것은 단 3가지입니다. 호두는 껍질째, 7 아몬드는 불려서 부드럽게, 피스타치오는 무염으로 20알,
그리고 아침 7시에 드시고 30번 씹으시고 45도 따뜻한 물 150ml를 마시는 생존의 333 공식. 마지막으로 한 달이 넘은 견과류는 미련 없이 버리는 것.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뇌혈관을 지키는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방패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약속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숭고한 결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가장 든든한 의사이자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 드릴 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남은 귀중한 생애가 언제나 평안으로 가득하고 혈관은 맑고 깨끗하게 흐르며 지혜로운 두뇌가 오래도록 밝게 빛나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언제나 여러분의 곁을 묵묵히 지키는 든든한 주치의 박성준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